당신의 꿈자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억을 파는 가게. 만약 당신이 가장 소중한 기억을 팔 수 있다면 얼마에 팔겠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 첫사랑의 얼굴, 아버지가 처음으로 안아줬던 그 따뜻한 온기. 그것들을 팔면 당신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팔고 나서 당신은 여전히 당신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가게에서 시작됩니다. 골목 끝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간판에는 딱 6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을 삽니다. 자, 이제 문을 열어볼까요? 도시의 북쪽 끝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골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골목 앞을 지나면서도 늘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그 골목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그 골목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끼가 낀 붉은 벽돌벽, 빗물이 고인 돌바닥, 그리고 골목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나무 문이 달린 작은 가게 하나. 문 위에는 녹슨 철제 간판이 걸려 있었고 거기에 손으로 직접 쓴 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을 삽니다. 파우스트. 가게 안에서는 항상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한겨울 새벽 2시에도, 여름 한낮 폭우가 쏟아질 때도 그 빛은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의 주인은 세상 누구보다 오래된 존재였습니다. 이름은 파우스트. 나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머리카락은 새하얀색이었으며 눈동자는 금빛이었습니다. 항상 검은 조끼를 입고 왼손 새끼손가락에는 새파란 보석이 박힌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입을 열면 상대방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놓게 만드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 수집가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기억들, 기쁨, 슬픔, 수치심, 사랑, 후회, 분노, 그 모든 것을 사들여 작은 유리병 안에 봉인했습니다. 유리병들은 가게 안 천장부터 바닥까지 가득 찬 선반 위에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각의 병 안에서는 희미한 빛이 났습니다. 어떤 건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어떤 건 파랗게 일렁였으며 어떤 건 회색 안개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매일 저녁 선반 앞에 서서 그 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버리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기억은 짐이 아니야. 기억은 뿔이야. 12살짜리 소년 루카스가 그 골목을 발견한 것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루카스는 요즘 매일 울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이불 속에서 또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석 달 전 루카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워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오늘 날씨 춥다. 목도리 해라고 말해준 엄마가
오후에는 싸늘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그 이후로 엄마의 기억이 무서웠습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엄마의 웃음소리, 손의 온기, 냄새.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오를수록 루카스는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기억들이 없어지면 덜 아플까? 그 생각을 하던 날, 루카스는 처음으로 그 골목을 보았습니다. 평소엔 보이지 않던 골목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끝에서 새어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루카스를 끌어당겼습니다. 루카스는 가방을 꽉 쥐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무 문 앞에 섰을 때 루카스는 간판을 읽었습니다. 기억을 삽니다. 루카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딸랑. 루카스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게 안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분명히 그랬습니다. 천장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사방 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선반이 가득했으며 그 위에는 크고 작은 유리병들이 수만 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병들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색으로. 가게 한가운데에는 낡은 원목 카운터가 있었고 그 뒤에 파우스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루카스를 보았지만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어서 오렴. 파우스트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습니다. 나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한 목소리였습니다. 루카스는 조심조심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진짜로 기억을 사나요? 그렇단다. 얼마예요? 파우스트가 루카스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눈동자가 루카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기억마다 다르지. 기억의 무게에 따라 값이 달라진단다. 가볍고 사소한 기억은 거의 값어치가 없어. 하지만 무겁고 소중한 기억일수록 아주 비싼 값에 살 수 있지. 팔면 어떻게 돼요?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그 기억과 관련된 감각, 냄새, 감정, 모든 것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루카스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엄마 기억을 팔고 싶어요. 파우스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루카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판단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깊고 고요했습니다. 앉겠니? 루카스는 카운터 옆에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파우스트는 선반에서 작은 차 주전자를 꺼내 따뜻한 차를 2잔 따랐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겠구나. 기억을 사기 전에는 항상 이야기를 먼저 듣는단다. 루카스는 처음에 말하기 싫었습니다. 낯선 어른에게 낯선 가게에서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파우스트가 건네준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이상하게 입이 열렸습니다. 루카스는 말했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매일 아침 토스트를 만들어줄 때 버터를 너무 많이 바르는 것이 엄마의 버릇이었다는 것. 비가 오는 날엔 꼭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 루카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떤 것이든 냉장고에 붙여놨다는 것. 혼낼 때도 나중에 꼭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는 것. 루카스는 말하다가 울었습니다. 그래서요, 기억이 날 때마다 너무 아파요. 이러다 제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다 잊어버리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파우스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말을 마쳤을 때 파우스트는 천천히 차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루카스, 내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 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아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 같니? 루카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억에서요. 맞아. 그런데 그 기억은 어디에서 왔지? 엄마한테서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존재하는 건 엄마와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지. 버터, 토스트, 빗소리, 냉장고 그림들. 그건 모두 사랑이 만들어낸 기억들이야. 루카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픔은 기억 때문이 아니란다, 루카스. 아픔은 사랑 때문이야. 사랑했기 때문에 잃으면 아픈 거야. 기억을 지운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사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루카스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파우스트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따라오겠니? 루카스는 차 잔을 내려놓고 파우스트를 따라 가게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반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 나무 계단을 올라가자 2층이 나왔습니다. 2층은 1층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선반들은 똑같이 가득 찼지만 병들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어떤 건 손가락만 했고 어떤 건 사람의 팔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병 안의 빛이 1층 것들보다 훨씬 밝고 선명했습니다. 이것들은 뭐예요? 오래된 기억들이야. 수십 년, 수백 년 된 것들도 있어. 루카스는 한 병 앞에 멈췄습니다. 병 안에서 따뜻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들여다보자 병 안에서 희미한 장면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 기억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팔고 간 사람의 것이지.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은 이 기억을 팔고 나서 2달 뒤에 다시 왔단다. 돌려달라고요? 그래. 줬어요? 파우스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줄 수 없었어. 기억은 한 번 팔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거든. 이 병 안에 담기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은 이 자리에서 울었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알겠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고. 사랑의 흔적은 남아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야. 껍데기만 남은 거지. 루카스는 그 병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기에? 많단다. 아픈 기억을 팔러 오는 사람들. 창피한 기억, 무서운 기억, 슬픈 기억. 다들 그 기억이 없어지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 실제로 나아지는 사람은요? 파우스트는 루카스를 보았습니다. 거의 없어. 파우스트가 루카스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루카스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지만 파우스트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파우스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기억을 가져왔나요? 사장님? 루카스가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현우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억이요. 마지막으로 싸운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요.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파우스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기억을 팔면 무엇이 달라질 것 같으십니까? 후회가 사라질 것 같아서요. 후회가 사라지면요? 가벼워질 것 같아서요. 파우스트는 잠시 생각하다가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병을 드릴게요. 현우가 병을 받아 들었습니다. 병 안에서 흐릿한 회색빛이 일렁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당신이 팔고 싶어 하는 그 기억, 비슷한 것을 판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보름 전에 팔고 간 기억입니다. 현우가 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저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크게 싸웠어요. 그 기억을 팔고 갔습니다. 그 이후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왔습니다. 더 힘들어진 얼굴로. 왜요? 기억을 지웠는데? 그 기억이 사라지니 아버지를 사랑했던 기억도 함께 흐릿해졌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 길에 산소를 찾아가서 왜 눈물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슬픔을 느끼고 싶은데 감각이 없어졌다고요. 현우는 병을 천천히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기억은 망각의 반대가 아닙니다. 파우스트가 말했습니다. 기억은 존재의 증거예요.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 후회입니다. 후회할 수 있다는 건 더 잘해주고 싶었다는 뜻이니까요. 현우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갈게요. 파우스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나간 뒤 루카스는 파우스트를 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왜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꾼이잖아요. 파우스트가 루카스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기억을 수집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사람들이 기억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란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다른 것이지. 뭔데요? 파우스트는 선반의 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억의 진짜 의미를 알고 돌아가는 것. 루카스는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 오후에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을 팔러 간 것인데 갈수록 가게가 궁금해졌습니다. 파우스트가 궁금해졌습니다. 파우스트 아저씨는 왜 이 일을 해요? 도대체 얼마나 됐어요? 파우스트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됐지. 얼마나요? 500년쯤. 루카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년이요? 파우스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지? 아저씨가 마법사예요? 비슷한 것이라고 해두지. 루카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기억이 있어요? 500년치? 파우스트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있어. 아프지 않아요? 그 많은 기억이? 파우스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반지를 낀 왼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새파란 보석이 박힌 반지. 이 반지 안에 루카스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반지 안의 보석이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빛이 흘렀습니다. 가장 짙은 파란색 빛이. 이 반지는 내 기억이 담겨 있어. 500년치. 내가 직접 판 것들이지. 루카스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저씨가 직접 팔았어요? 누구한테요? 나 자신한테. 루카스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파우스트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나도 같은 실수를 했단다. 500년 전에 가장 아픈 기억을 없애려고 했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기억이었지. 너무 아파서 없애버리고 싶었어. 그래서요? 없앴어. 그랬더니 파우스트가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감각이 사라졌어. 아픔은 줄었는데 따뜻함도 함께 사라졌어.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는데 그 얼굴을 보며 느꼈던 감정이 없어졌어. 그게 더 무서웠어. 루카스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기억을 팔지 말라고 설득하는 일을 시작했어.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팔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해. 그래서 나는 그 기억들을 대신 보관해 주기도 하지. 잠시 그 사람이 다시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요? 영원히 파는 게 아니라요? 원하는 사람한테는 돌려줄 수도 있어. 다만 준비가 된 사람한테만. 5번째 수요일이었습니다. 루카스는 가게에 들어서면서 파우스트에게 말했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파우스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기억을 팔지 않을 거예요. 파우스트는 아무 말 없이 루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오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 기억을 없애면 아픔이 줄 수 있겠지만 엄마랑 같이 웃었던 것도, 엄마 냄새도, 엄마 목소리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건 엄마를 2번 잃는 것 같아요. 루카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아픔이 엄마를 사랑했다는 증거니까요.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파우스트가 루카스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대신 부탁이 있어요. 말해보렴. 엄마 기억을 팔진 않을 건데요. 잠깐만, 한 번만 가장 좋았던 기억을 볼 수 있을까요? 병 안에 담아서 보는 것처럼.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요. 파우스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는 선반에서 빈 유리병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을 감아보렴. 그리고 가장 좋았던 기억 하나를 떠올려봐. 엄마와 함께 했던 것 중에. 루카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토요일, 엄마가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으며 루카스를 옆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루카스, 빗소리 들어봐. 세상이 씻기는 소리야. 그날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하고 조금 비 냄새가 섞인. 루카스의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파우스트가 쥐고 있는 유리병 안에서 부드러운 황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기억이에요? 응.
하지만 팔지는 않았어. 이건 잠시 눈에 보이게 한 것뿐이야. 이 빛은 항상 내 안에 있어. 지금도 앞으로도. 파우스트는 병 마개를 열었습니다. 황금빛이 루카스의 가슴 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루카스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루카스는 여전히 가끔 파우스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기억을 팔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10살쯤 됐을까요? 머리를 두 갈래로 묶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기억을 팔 수 있다고 들었어요. 파우스트가 물었습니다. 무슨 기억을? 친구한테 심하게 말한 기억이요. 그 애가 이사 가버렸는데 사과를 못했어요.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힘들어요. 루카스는 카운터 한쪽에 앉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기억 팔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자아이가 루카스를 보았습니다. 저도 팔려고 했었는데 안 팔았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야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후회가 있어야 반성도 할 수 있잖아요. 여자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파우스트가 차를 따르며 루카스를 흘낏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파우스트가 루카스에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너에게 줄 것이 있어. 파우스트는 선반 가장 위쪽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주 작은 병이었는데 안에서 분홍빛 빛이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기억이 아니야. 파우스트가 병을 루카스의 손에 얹었습니다. 기억을 담는 능력이야. 루카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을 담는 능력이요? 사람들은 좋은 기억을 잘 기억하지 못해. 아픈 기억이 더 강하게 새겨지거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돼. 이런 걸 왜 저한테 줘요? 파우스트가 말했습니다. 넌 아픔을 피하지 않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법을 배웠거든. 그런 사람에게만 줄 수 있어. 루카스는 병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파우스트가 또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절대 보지 못했던 그 웃음. 고맙긴. 오히려 내가 고마운 거야. 왜요? 500년 동안 이 가게를 하면서 너 같은 아이는 처음이었거든. 파우스트가 루카스의 머리 위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어른들도 배우지 못한 걸 12살짜리 아이가 배웠어. 루카스는 그 후 1년이 지났을 때 엄마의 사진 앞에서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울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아. 아픈 게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 루카스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파우스트에게 받은 작은 병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분홍빛 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썼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 창밖에 비가 왔다. 엄마 생각이 났다. 울 것 같았는데 웃었다. 엄마는 이 빗소리를 좋아했으니까. 기억이 아프다고 해서 기억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안다.
기억은 나를 나에게 하는 뿌리니까. 뿌리가 없으면 흔들린다. 엄마, 오늘도 나는 잘 있어. 파우스트의 가게는 여전히 그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픈 기억을 들고 온 사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파우스트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차를 따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기억을 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 채로. 기억은 짐이 아닙니다. 기억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이며 사랑한 증거이며 존재한 증거입니다. 아프더라도 그 기억이 있기에 당신은 오늘도 당신입니다. 더 많은 밤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